반갑습니다. 금성복지관 우리 풍수도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갑자기 또 수업이 중단되어서 또 한 1개월 정도 또 쉬었네요. 근데 우리 그 금성복지관의 직원분들이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 담당 직원분들의 그 열정, 그 노력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교재로는 우리가 수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꼭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막 간단하게 막 이것저것 자료들을 엮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뭐 교재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양택, 음택 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섞어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이 풍수지리 산세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태조산이 보이죠? 태조산에서 산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조산으로 내려오죠. 태조산에서 이래서 중조산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조산에서 또 산이 계속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해서 우리 가장 가까운 건조산,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소도산이라 하기도 하고, 뭐 주산이라 하기도 하고, 현무락 하기도 하고, 우리 동네나 묘 어떤 곳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청룡이죠. 오다가 자청룡, 우백호 이래가지고 여기는 또 외청룡, 외백호 이래가지고 또 만납니다. 만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동글동글하게 점쳐놓은 것은 여기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 오래 내려온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서 안에서 만나는 거는 이제 내파구, 밖에서 만나는 거는 외파구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가죠. 여기 이제 파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런 것이 산이 겹겹이 쌓일수록 좋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산을 우리가 주작, 그리고 안산. 자, 요런 모양의 우리가 별자리를 가장 표준적인 요런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죠. 우선 도형도는 이렇고, 자, 오늘은 풍수지리가 뭐냐,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또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생활할 터전을 찾는 데서부터 풍수가 시작됐다. 그래서 옛날 우리 원시사회들은 짐승들이나 이런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살았죠. 동굴 속에 살다가 또 이제 농경 문화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또 강가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강 주변으로 해서 또 집을 지어서 살게 됐다. 그래서 원시사회에서는 좋은 자리를 찾으면은 우선 먹고 쉬고 자는데 편리하고 또 적으로부터 자신과 동족을 보존하고 번창시키는 데 용이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는 경험 학문입니다.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그 사회 내용이 풍수로 온 거죠. 자, 우리 풍수가 다른 말로 이제 원문입니다. 이 풍수죠. 풍수. 물과 바람입니다. 바람, 물. 그래서 바람은 갈무리하고 물은 어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풍덕수를 이제 줄여서 풍수다. 그래서 풍수는 결국은 물과 바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묘나 집을 지으면은 생활이 불편합니다. 또 물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양택으로 본다면은 이 항상 우리가 물난리 나는 동네가 물난리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지형이 이제 산이 강이 이래 생겼다고 봤을 때 강이 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물이 이렇게 와요. 물이 이게 큰 물이 나면은 이쪽에 있는 동네는 이 물이 범람합니다. 범람을 하고 이쪽에 있는 동네는 안전하죠. 그래서 항상 이쪽에 있는 동네들은 큰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경험적으로 이런 곳에 살아라. 이런 곳에 살면은 안전하다. 또 그리고 선천운과 후천운의 경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풍수를 통해서 내 운을 좀 더 좋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 살다가 한번 물난리 나면은 집이 엉망되죠. 엉망됩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풍수는 이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진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풍수는 자연 그대로 현상을 이제 그냥 읽는 것이다. 읽는 것이다. 그래서 산에는 이 모양이 만산의 만태입니다. 만 개의 산을 봐도 그 모습이 다 다르다. 우리 사람도 보면은 뭐 좀 상둥이는 있지만은 거의 다 모양이 다르듯이 산도 다 틀려요. 그럼 그 많은 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산을 그냥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거기에 기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는 것이 풍수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과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도 상당히 풍수를 많이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요즘 뭐 풍수도 뭐 석사, 박사 과정도 있고 이럽니다. 이제는 뭐 미신한 개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풍수학과 생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 뭐냐, 기의 정체를 한번 보자. 요거는 이제 풍수책인 장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장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중국 진나라 때 곽박이라는 사람이 기감론에서 장자성 생기야. 장례 치를 때는, 그죠? 생기가 있는 곳에 장례를 치러라. 이런 말이 나온다. 즉,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면은 생기를 탄다고 하여 땅속에는 생기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양택은 집이죠. 집이나 엄택은 묘입니다. 모두 이 생물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찾아 나선 것이 풍수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누면은 기는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아주 터가 좋은 곳, 여기가 좀 터가 안 좋은 곳,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사람, 여기에 또 묘를 쓰는 사람, 나중에 이상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데에 있는 그 묘는 좀 짧은 시간이 지나면은 뼈가 시커멓게 다 섞여요. 썩지만 이 좋은 곳에 있는 묘는 100년, 200년 가도 뼈가 누렇게 또 황금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황골이라고 합니다. 이장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터와 나쁜 터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자, 삶에 대해서 좋은 조건인 터를 구한다. 그래서 묘토도 좋으면은 아무래도 좋은 터에 계시면은 또 후손들이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또 나쁜 터에 있으면 아무래도 물론 뭐 좋은 기운도 가지만 나쁜 기운이 더 많이 간다. 그래서 우리 집도 좋은 터에서 집을 지으면은 아침에 이 몸이 가뿐가뿐해요. 그런데 터가 안 좋은 곳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차차 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무겁고 몸이 무겁고 그런 것이 이제 오랫동안 누적되면은 몸에 병도 들어오고 한다.
그래서 좋은 터락하는 것은 아주 양택이든 음택이든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기가 충만한 곳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명당이라 하기도 하고, 결이라 하기도 하고, 길지라 하기도 하고, 당판이라 하기도 하고, 또 결심이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생기란 형체는 없다. 귀는 형체가 없죠.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우주와 자연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다. 귀가 있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고 변화하고 모든 물체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또 없어지기도 한다. 그런 기운을 말한다. 그래서 자연에서 보면 공기, 물, 빛, 온도, 양분 등은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좀 복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기는 땅 속의 생기가 만물의 생성을 주관한다. 지상에서는 생기는 만물을 생장하고 결실을 이끌어가는 양기다. 양기, 땅 속에 있는 것은 좀 은기라 그럽니다. 생물은 생기가 아니고서는 탄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또 공기나 물, 빛 등 하나라도 부족하면 생성도 성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도 이 공기가 없으면 뭐 못 살죠. 물도 없어도 못 살고 햇빛이 없어도 못 살고 뭐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뭐 모든 자연계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죠. 또 그 양이 너무 지나치도 아니고 예를 들어 햇빛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데는 사막이 되어버리죠. 사막이 되어버리죠. 또 햇빛이 너무 춥다 이런 거는 남극, 북극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죽고 또 바람이 세도 빛이 너무 강해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 식물들도 막 이런 조건 속에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말을 성을 많이 합니다. 농사 짓는 거는 마지막에는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 없고는 농사도 풍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생물에게는 적당하게 충족되어야 생기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뭐든지 적당해. 우리 뭐 남자분들이나 뭐 우리 여자분들도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 가는데 너무 뜨거운 열탕에는 정말 좀 들어가기가 어렵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뭐든지 적당하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물, 양분, 온도, 물, 양분. 그래서 이 물이 너무 땅이 건조해도 안 되고 땅이 너무 습해도 안 된다. 이 물이 좀 습한데 우리가 묘를 설게 되면 묘에 나중에 물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묘 서는 데는 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또 이 토양도 어느 정도가 토양이 좋아야 우리가 식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온도도 우리가 어느 적정 온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도 보면 점점 온난화가 되어 가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과 농사도 옛날에는 뭐 대구라 그랬는데 이제는요 자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요즘 뭐 영주 이런 쪽으로 사과가 커진다. 요즘 뭐 대구 쪽에도 이제 귤나무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귤은 제주도에서만 했죠. 그게 점점 위로 와서 귤나무도 심는다. 자, 그리고 지하의 온기, 이것은 빛, 온도, 공기는 지상의 양기다. 그래서 생기는 음기와 양기가 모두 활발하고 그 조건이 알맞은 상태라야 합니다. 양기가 충분한 곳이 우리가 혈이라 할 수, 기가 있다는 거죠. 또 음기가 충만한 곳은 혈이다. 이 땅 속이니까 음기라 하죠. 또 양기가 충만한 곳은 우리는 땅 위,
자양이다. 그래서 음기인 열심을 찾고 양기인 자양을 보는 것이다. 명당에도 자양을 잘못 놓으면은 오히려 악기가 될 수가 있다. 자,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흘러가요. 산이 오다가 이제 장판이 둥그리하게 요런 데 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산은 맥이 이래 흘러내려가요. 그러면은 묘를 요렇게 써야 됩니다. 요렇게 산의 맥이 흘러가는 쪽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묘를 이렇게 돌려놔요. 돌려놔가지고 자양을 이래 써버린다. 그럼 완전히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그대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 자연을 잘못 놓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자, 뭐 잘못 쓰는 거죠. 잘못 쓴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 또는 뼈도 못 추릴 놈. 이거는 우리 풍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풍수에 뼈도 못 추린다 하는 거는 이거는 터가 흉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흉지에 있으면 뼈가 다 삭고 없습니다. 없고 또 좋은 곳에 있는 곳에는 뼈대 있는 집안 뼈가 있다. 뼈가 있다. 그럼 뭐 200년씩 가도 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뭐 더불어 뭐 쑥대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것도 풍수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그 쑥대밭이라 하는 거는 쑥은 습이 있는 곳에 자랍니다. 쑥대밭에 묘를 써놨다. 또는 묘 썼는데 쑥대밭이 된 거는 그 묘에 물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풍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뼈도 모출로 내는 말은 명당에 유골을 오랫도록 발복을 준다는 뜻이고 또 후자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은 흉기에 묻혀서 뼈가 하나도 없다. 건질 게 없다. 자, 제사. 우리가 제사는 대개 이제 4대 봉제사를 지내죠. 4대 봉제사를 지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고조, 정조, 조부, 부모, 이래가 대개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 한 대를, 1대를 30년 봅니다. 1대를. 한 대를 30년 본다. 그래서 여기 4대니까 대략 120년을 봅니다. 120년. 그래서 5대조가 되면은 이제 여기 물러나죠. 물러나서 이제 묘에 이제 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20년이 지나면은 유골이 완료되어 동기감흥이 다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동기감흥 같은 기는 서로 감흥한다. 동기감흥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풍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DNA입니다. DNA. DNA. 그래서 부자지간에는 같은 DNA가 있다. 또 같은 DNA는 유전자적으로 뭔가 동기가 흘러서 서로 감흥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소골은 땅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뼈가 삭고 가는 거는 어떤 거는 뭐 30년, 50년 가도 뼈가 없고 어떤 데는 70, 뭐 200년 가도 있다 한 걸.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 풍세에서는 이 유골이 완료되는 시점, 120년 발복을 봅니다. 120년 발복. 그래서 나로부터 위에 4대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실 때는 누구의 묘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뭐 계시고, 할아버지, 정조묘 좀 되겠죠? 정조묘. 물론 오래 사시고 고조묘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조부의 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운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부자지간은 일대를 30년을 본다. 30년을 보고 이 발복은 4대조 120년까지 간다고 본다. 그럼 12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제 이 기는 더 이상 가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인글지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산천에 좋은 사람이 태어난다. 산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지. 동기감흥을 받는, 산의 기운을 받고 사람이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마을에 가면 산이 이렇게 상동으로 있어요, 상동. 이런 쪽의 마을은 후손들이 상둥이를 많이 놓더라. 상둥이를 많이 놓더라. 그럼 그 뭐냐, 그 산의 기운이 동기감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신부 당나라 때 도공청이가 지었는 풍수책입니다. 자, 거기에도 산이 수려하면 기인이 나고, 산이 아무래도 좀 잘생기면 인물이 나고, 산이 추악하면 또 인물이 없다. 또 물이 좋으면 우리 풍수죠. 물이 좋으면 부자가,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물은 재물로 봅니다. 재물. 그래서 부자가 난다 이렇게 이런 게 써 있다. 그래서 설신부에 이런 글이 있다. 풍수 우리가 경험하기라 그랬습니다. 자, 청호경은 중국 후한 때 청호자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거기에도 이런 이야기는 혈이 길하고 따뜻하면 자리가 좋으면은 부귀가 오래 가고 또 반대면은 가난해진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곳에 자란 형제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은 좀 문명론이라 할 수 있다. 뭐 우리 사주로도 형제가 똑같은 사주 갖고 태어나지만 똑같게 사는 것은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자, 풍수학은 땅의 힘에 의해서 인생의 번영, 행복을 구한다고 본다. 그래서 음택의 길지는 길한 운이 닥치고 또 양택은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 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본다. 그래서 땅속을 다리는 생기의 감흥을 얻고 또 땅 위의 자양을 바르게 놓아 추길피흉 길한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풍수의 놀이다. 그래서 내 후천 운을 좋게 한다는 거죠. 내 운을 좋게 나가는 것이다. 자, 요거는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적인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들을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터가 깨구리 명당 터 이야기예요. 깨구리 명당 터다. 자,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아버지와 아들이 남의 집 무슴살이를 하러 왔다. 그래서 몇 달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 섬은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옛날에 다 이 거저기에 말아서 이제 하죠. 거저기에 말아서 지기에 짐을 지고 혼자 장사를 지내러 갔다 갔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서 잠깐 쉬고 찌개를 내려놓고 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깜빡 잠이. 몸이 아주 이제 많이 피곤한 상태겠죠. 자, 마치 그곳을 지나던 지간이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시체를 옆에 놓고 자는 젊은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깨워서 물었다. 그래서 섬의 이야기를 들은 지간은 불쌍한 생각도 들고 해서 또 빨리 신세도 좀 풀리라 해서 자리를 잡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적대기를 이렇게 풀어 시체를 보고 망자의 상을 보는 거죠. 망자의 상을 보는. 그래서 이분이 개구리 상인이 또 개구리는 약간 습한 데 살죠. 물 속에. 그래서 진땅에 묻어야겠구나 하고 이 지간이 생각을 하고 밭 가운데 약간 좀 물이 있는 땅을 잡아주었다. 그래서 섬은 물이 질퍽한 곳에 아버지를
묻었다. 뭐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며칠 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길을 잃은 꽃 같은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는 부잣집 딸로 정혼을 한 남자가 죽자.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을 혼자 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 혼인하고 잘 살라고 금덩어리를 사주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혼인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머슴은 이제 부인이 가져온 금덩어리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기를 저 혼자 따뜻한 집에 잘 살면서 지 아버지는 물구덩이에 넣어놓고 내버려 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참 이렇게 뭐 어른들 돌아가실 때는 본인들이 살기가 뭐 형편이 좀 넉넉해 가지고 좀 이렇게 묘를 좀 대충 서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좀 성공을 해서 부를 받게 되면 그 산소들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요. 뭐 이장을 한다든지 뭔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잘못된 그 이제 이장을 했다가 이게 이제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라고 하는 거는 더 좋은 땅으로 옮기는 것을 이장이라 하지 그냥 우리 이사 간다고 이장이라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장은 정말 이렇게 조심하고 많이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하셔야 될 그런 부분.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는 잘 살면서 아버지는 물구덩이에 묘를 쓰느냐. 그래서 노섬이 하루는 날을 잡아서 마른 땅으로 아버지를 이장하였다. 그러자 그 후 모섬은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얼마 후 지간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모섬이 다시 가난해진 것을 보고 내 복이 그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배를 차며 떠나갔다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또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이제 좀 살기가 괜찮아가지고 산소 손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는 좀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양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택 가상화. 우리 사람은 뭐 관상학이라고 그러죠. 관상학. 그런데 집은 집에 이제 상. 그래서 가상학이라 이래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풍수학에는 크게 묘와 관련된 음택풍수와 주택과 관련된 양택풍수로 나눈다. 흔히 양택풍수 하면 음택풍수와 크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둘 다 좋은 틀을 고르는 이론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고를 때 어떤 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틀을 잡는다. 뭐 양택이나 음택이나 거의 유사하다. 자, 용맥을 통해 산천생기를 받는 용세론, 또 생기를 윤결하는 혈세론, 또 생기를 보호하는 사세론, 우리 정용백곡하는 사격의리안, 그 다음에 물. 이런 것을 이제 용을 봐야 되고, 혈당방, 혈세를 봐야 되고, 주변에 사격도 보고, 물도 보고,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양을 결정하는 향품론 등 풍수 이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산의 능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산할 때 능선을 타시죠? 그걸 우리가 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둑에서는 행마라 그러죠. 행마, 말. 그래서 우리 뭐 풍수에서는 행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 삭겨, 그 다음에 물, 향. 이 풍수지리의 중요한 5대 요소가 있다. 옛날부터 이것을 지리 5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풍수가 요거 공부하는 게 전부 다예요. 용열, 사수, 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풍수입니다. 그래서 양택이나 음택 모두 지리 5기를 위해서 좋은 터와 좋은 자양을 정한다. 이렇게 정한 터에 죽은 자를 위한 유택, 집을 지어서 지하에 마련하면은 음택풍수, 묘가 되고, 또 산 사람을 위한 그 지상에 마련하면은 양택풍수, 집이 된다. 그래서 가상학에서는 양택론이란 용열사수를 고려하여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틀을 잡는 풍수이론. 그래서 가상학이란 그 터 위에다가 건물의 형태, 구조, 방위, 실내 공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상학. 거기에 대한 배치에 관한 이론이다. 자, 양택학은 좀 이 국세가 크다 그럽니다. 큰 곳은 도읍지가 도읍지. 우리 서울의 한양터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지금 대구시의 터, 또 우리가 도청 들어오는 신도시, 자, 이런 터, 이런 것을 선정하거나 요거보다 터가 더 작으면은 이제 촌락지가 들어온다. 그 요거보다 또 더 작으면은 집이 들어온다. 그래서 터의 크기에 터가 크냐 적냐, 크면은 도시가 들어오고 적으면은 그 마을이나 개인 주택이 들어선다. 그래서 특지의 어떤 형태, 다른 기둥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 가상학은 집의 크기, 모양을 비롯해서 또 대문은 어디에 놓고, 부엌은 어디에 놓고, 또 방은 어디로 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최초의 풍수지리는 죽은 자의 묘보다는 산 사람의 생활 터전을 찾는 데 발전. 우선 생활하기 편한데 동굴 생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또 농경사회에 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물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택이 문제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시신을 이렇게 야전에 버려놨어요. 버려놔. 그 짐승이 먹으니까 좀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고인돌처럼 돌도 사고, 그 앞에는 이 풀로, 요즘 같은 멍석이죠. 풀로 이렇게 말아가 그 야전에 벌판에 버려놓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변해가지고 지금의 산수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의 생활 터전 찾는 데서 먼저 발전했고, 후에 이제 생기론이 들어오고 동기 가문이 등장하면서 음택 풍수가 발전했다. 그러나 풍수지리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죽은 자를 위해 음택을 잡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양택이 먼저다.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는 집은 좋고 산소는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는 집터도 좋고 묘터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묘터는 좋은데 집터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묘터도 안 좋고 집터도 안 좋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가는 게 좀 곤란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도읍지나 마을 터를 정하고 궁궐, 사찰, 작게는 개인의 조용 건물을 짓는 양택풍수가 더 발전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로
유기가 들어옵니다. 유기가 들어와서 이제 충효 사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상을 좋은 명당 자리에 편안히 모신다. 그러면 그 발복으로 자손들이 부귀를 누린다 하는 이제 음택, 이제 묘지 풍수가 성행하게 됐다. 그래서 이 조선 중기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충효, 나라에는 충, 부모에는 효, 이 사상이 맞물려 가면서 이제 음택 풍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양택은 그 집에서 잉태하거나 태어나거나 성장하거나 또는 현재 살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발복이 일어난다. 살고 있는 사람이 직위를 직접 받는다. 그래서 땅의 이 직위가 이제 몇 층까지 가느냐, 땅의 직위가, 이 직위가. 그래서 우리가 대개 땅에서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6층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6층 올라가면 직위가 끝이 나요. 그럼 7층, 8층, 9층에는 실질적으로 직위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파트는 왜요? 5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시지가가 높죠. 결국은 위로 올라갈수록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강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6층 이하가 좋다. 6층 이하가 좋은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복하는 이유는 집이란 인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야. 그래서 휴식,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택은 동기감에 의해서 발복이 되고 또 유탈이 되고 또 황골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묘는 동기감에 의해서 이 시신이 우선 산소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죠. 이 육체 살이 다 이렇게 탈골이 돼야 돼. 뼈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육신이 썩을 때는 뭐 사람 살이 썩으면은 뭐 하수도 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썩어서 이제 빠져나가고 뼈가 남아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이 발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발복이 올라가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나 한번 발복이 시작되면은 여러 대에 걸쳐 그냥 아까 제가 120년 간다고 해서 120년 그래서 4대까지 간다. 그래서 6월이 다 없어질 때까지 지속됨으로 몇백 년이 갑니다. 그래서 대개 120년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셨네요. 그래서 이 풍수는 이 수업이 40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섞어서 또 여러분들이 우선 대면할 때까지 좀 흥미 위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개인 건강 관리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우리 도반님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